오늘은 12번째 질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은 등장인물이 누구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발표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에서 이제 대사는 리프로그래밍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대사라는 과정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몸 안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변화가 전부 다 대사인데, 그 대사가 정상세포하고 좀 다르게 변한다 하는 것이 이제 암 대사의 리프로그래밍, 이 재편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편성의 내용은 이제 암은 다양한 주변 환경에 맞게 대사 경로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대사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인자들의 진행 순서와 방향 및 전도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이제 대사 재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대사 프로그램을 바꾸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암세포는 자기가 사용하던 물질 대사의 경로를 바꾸니까 대사 경로가 바뀌게 되고요. 어떤 특이한 대사 경로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바뀌게 됩니다. 세포 내 에너지 공급이 더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사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생겨나지 않는 어떤 다른 물질들, 그걸 여긴 전구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이들이 암세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암대사 리프로그래밍, 재편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드려봅니다. 암세포가 대사 리프로그래밍을 했다, 재편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얻고 면역 반응을, 암세포를 이제 없애버리려는 면역 반응을 회피해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결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또 다른 형태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다른 버전의 질문은 암세포가 왜 대사 재편성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혀 다르죠. 결과가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바뀌느냐? 이게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급격히 분열해야 되고 안 죽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사 재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내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하고 정상 세포들이 사용하는 물질 대사 경로를 바꿔가지고 특이한 대사 경로를 취하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암이 대사를 재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걸 하나는 목적어를 가지고 해석을 했고요, 하나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암 대사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재밌는, 또 머리 아픈 수도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자연현상은 인공적인 거나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바꾼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대사가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 암세포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목적론적 해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이거 철학, 과학 철학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세포가 암세포가 굉장히 증식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무엇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느냐? 사실 검증할 수 없잖아요. 생명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해석을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를 제한한다. 나중에 새로운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해석을 갖다가 목적으로 딱 뒀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세기 이후는 자연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위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화 이론과 충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현상은 이런 목적론적 해석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암세포는 대사를 좀 바꿨을까요? 지가 먹고 살기 좋고 오래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이런 목적론적 해석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시계공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길에서 시계를 하나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시계를 뜯어본 사람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맞춰서 착각착각하고 가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알려줄 거라고 보이지 어떻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의 목적을 두고 해석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의 기능은 생존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진화론에서도 자연 선택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게 진화론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것들은 아래쪽에서 목적을 가지고 위에 개를 갖다 받쳐준다. 이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 현상의 많은 것들 중에는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면은 쥐가 자기들의 개체를 조절하는 것은 그 쥐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아가 적당한 숫자가 조절되면서 쥐의 개체수를 유지해주고 그 쥐의 개체수가 적당히 유지되면 그 쥐로부터 오는 패스트에 대한 인구가 줄어들겠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감염되면 그런 것들 다 이런 복잡계에서의 그 층위를 가진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론은 생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빠져나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 막 재미없다기보다 너무 복잡한 화학 이야기만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잠시 중단해보면 암세포는 왜 대사를 재편성했을까? 무슨 목적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암세포가 대사를 재편성했으니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유용한 거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유용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몇 주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대사 이론과 유전자 이상 이론이 크게 두 가지 대변되는데 유전자 이상으로 유전자 이상으로 암이 온다는 것 이야기와 암 대사 이상으로 암이 온다는 것, 세포의 대사 이상이 암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로 그럼 같이 절충해서 설명할 수는 있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 선우냐? 그럼 대사 이상이 유전 이상의 결과이냐 원인이냐? 이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 대사 재편성과 유전 이상 이 둘은 암을 설명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명확하게 어느 한쪽이 원인이 되고 어느 한쪽이 결과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둘 다가 원인도 되고 둘 다가 결과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모두 다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암대사 재편성과 유전 이상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첫째, 암은 유전 이상에 의해서 왔고 그 유전 이상이 대사를 재편성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사 이상이 유전 이상을 일으킨다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들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암에서는 유전 이상과 암 대사 재편성은 독립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그 치료라든지 아마도 이미 지금 시작은 된 건데요. 원장님도 오래전에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암 대사 치료는 유전자 이상 치료에다 추가를 조금 시키는 거거든요. 혹시 유전적 이상을 치료하는 치료에서 더 이상의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걸 이해해 두실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대사와 유전적 변화가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전자 이상이 대사 재편집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예1, 예2에서 P53 미크 같은 것과 IDH1, 2인데 그림을 보시면 더 설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친 P53 미크 이거 다 유전자입니다. IDH1 이런 것도 다 유전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겼다. 그 결과로 대사 이상이 생겼다는 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암을 막아주는 유전자입니다.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P53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유전자고 암이 생겼을 때 P53이 일을 잘해주면 암세포를 자꾸 죽여줍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에서는 P53이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니까 P53의 항암 작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회로로 한 해당 작용이 올라가면서 암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만을 목표로 한 치료는요, P53을 활성화시켜주는 항암 치료가 많습니다. A라는 약물을 주면 또 B라는 약물을 주면 또 방사선 같은 것도 P53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유전자 치료를 하면 P53을 막 잔뜩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해당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같이 준다면 이게 이제 항암 작용이 더 항진된다는 거죠. 이때 정확하게 우리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대사 이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익입니다. 이 미익은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발암성 유전자입니다. 이 미익이 과발현되든지 미익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미익 관련 미익맥에 암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암에서는 매우 빈도가 높은 그 발암성 유전자인데요. 이 미크는 포도당 대사, 글루타민 대사, 세린 대사, 아미노산 대사 같은 대사 이상을 다 일으킵니다. 이거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DH1, 2 이런 것들이 하나는 또 IDH1은 세포질에 있고요. 요 세 가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요. 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라는 것이 12번째, 두 번째입니다. 2 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암 대사에서 주요한 재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높으면 이제 암세포 자체에 유리한, 암 환자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돌연변이들이 다 관계하니까 돌연변이가 암 대사 이상을 일으킨다는 아주 적절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크라는 조금 전에 돌연변이 미크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발암과 관련되는 유전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또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세포로 집어 들어가는 요 것을 올려주고요. 또 P53의 활성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관계하면은 글루타민이 글루타메이트로, 이 글루타민은 글루타메이트가 되면 이 글루타메이트는 미원 미풍, 아지노모도, SMG, MSG 그겁니다. 근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몸 안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TCA 사이클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를 생산도 해주고, 또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 트랜스퍼라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가지고 아미노산 같은 걸 합성하는 데 관계합니다. 그러면 C믹이라는 유전자 이상이 생기고 그것에 수반된 다른 이상이 생기면은 대사 이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 많이 생겨나면 이게 이제 세포를 증식하고 세포를 갖다가 키우고 하는데 암세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앞에 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길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만은 짝이니까 요거까지는 하겠습니다. 암에서 대사 재편집이 일어나고 나서 그 결과로 유전자 이상이 온다는 그 유도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 이상 자체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유전적 이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고요. 특정 대사산물이, 그러니까 대사가 재편성되면 대사산물이 생겨나고 그 대사산물이 이 유전적 이상을 일으킨다는
그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활성산소란 걸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항산화제를 막 강조하는 이유가 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산소는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나면 활성산소가 되어가지고 몸에 또 불리하게도 작용하고, 뭐 노화의 원인도 되고,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적당히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생겨나면 몸은 이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대사 이상이 생겨나면 활성산소 양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사의 이상으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암 관련 유전자일 경우에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활성산소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질병, 온갖 병 다 일으킵니다. 피부 노화, 백내장부터 이 암까지 다 일으키는데, 활성산소의 원인이 암 대사 재편성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조그만 소기관인데요. 인체 내에 10,000조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가 한 30 몇 조 정도 하면 한 세포당 200-300개씩, 300개씩 있다는 말이죠. 어떤 세포는 수천 개씩, 수백 개 이상을 가지고요. 어떤 거는 몇 개 안 가집니다. 사람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태양은 1g당 0.0002가 빠졌습니다. 2mW. 네, 사람은 이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10,000배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이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토콘드리아의 10,000배 정도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산실인 만큼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를 생산해내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이제 유전자 같은 것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산소가 생겨남으로써 암대사 이상이 있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대사가 재편성이 일어났다면 암대사 산물들이 막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정상세포의 암대사 산물은요, 전혀 다른 일 없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DNA가 손상이 되면 DNA를 수복하기 위한 인자들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대사 이상이 생김으로써 생겨나는 산물들, 종양대사 산물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하면요, DNA가 손상이 되더라도 그걸 수복하는 효소들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은 글자는 어느 정도 보이실 거로 보고요. DNA가 손상되면 이것을 수복시켜야 되는데, 이 수복시키는 것이 암대사 산물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가지고 암대사 산물 때문에 유전자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대충 설명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밑에는 어떻게 유전자들이 손상이 되느냐, 그리고 여기는 대사 재편성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유전자 이상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까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은 대사가 바뀐다. 정상세포하고 다른 재편성이 일어나는데, 그 대사 재편성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유전자 변이가 대사 재편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모든 증거가 다 같이 둘 다에 대한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말이냐? 국가 표준암 치료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 표준암 치료는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 이상으로 생겨난 암 덩어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를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암이 생겨났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몸 전체의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대사 이상이 수반된 것이고, 그 대사 이상은 약간의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서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몸의 문제들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정립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들을 쓰십시오 하고도 이건 다는 아닙니다만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최상의 치료 방법으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암대사 치료를 위해서 연구된 엄청나게 많은 내용 중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재활용 약물입니다. 원장님이 오프라벨 드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인류가 그동안 임상에서 쏜 약물들입니다. 근데 그 약물들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이 암대사에다가 쓰는 것이죠. 그 외의 약물들은 지금 연구해가지고 3상 시험 들어가 있고 막 그 연구 결과가 어찌됐다는 발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약 하나가 적용되는 데는 8년, 10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암대사 치료에 대한 정확한 약물들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치료법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만 취하면 암 대사 이상으로 인한 것들을 조절할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